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26일 밤 10시입니다. 지금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소개한 것을 이어서 제2편이 되겠습니다. 진인 조은산이라는 분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제목은 진인, 여기서 진짜는 티끌입니다. 진인이라고 했으니까 티끌 같은 존재다 하는 겸손한 말입니다. 진인 조은산이 시무칠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문재인 폐하, 이렇게 문장이 나갑니다. 조선시대 때의 상소문을 본떠서 쓴 이 글은 아주 해학이 넘치고, 그리고 그 표현이 절묘하고 운율이 이 한국인의 이 음률에 맞게 딱 맺어져서 꼭 조선시대 상소문을 읽는 것 같기도 하고 현대문을 읽는 것 같기도 한데, 그 전하는 메시지는 폐부를 찌릅니다. 이런 글을 저는 최근에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수준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이 글을 쓰신 분은 연세가 아마 60 이상, 아마 70 이상 되신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 한자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분이 7개 시무, 그러니까 핫 이슈란 뜻이죠. 7개 시무, 현안 7개 항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문재인 대통령에게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하면서 갖다 바치는 글인데, 뭐 조롱도 있고 충언도 있고 그렇습니다. 읽기에 매우 기분이 좋은 글입니다. 왜냐하면 흥미롭고 여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조롱을 하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조롱하는 거죠. 요새처럼 이렇게 살벌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앞에 1항, 2항은 1항은 세금 문제였습니다. 이 세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남긴 이 명언이 여기 있습니다. 이 대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리 세금을 감하시옵소서, 이렇게 해놓고, 부유한 것이 죄는 아니거늘 소득의 절반을 빼앗고, 부자의 자식이 부자가 되면 안 되니 다시 빼앗고, 기업을 운영하니 재벌이라 가두어 빼앗고, 다주택자는 적폐이니 집값 안정을 위해 빼앗고, 1주택자는 그냥 두기 아쉬우니 공시지가를 올려 빼앗고, 임대사업자는 토사 구팽하여 법을 소급해 빼앗고, 한평생 고을을 지킨 노인은 고가주택에 기거한다 하여 빼앗으니, 차라리 개와 소 말처럼 주인의 사료로 연명할지언정 어느 누가 이 땅에서 기업을 일궈 나라에 이바지하고 어느 누가 출세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사옵니까? 이런 말도 있고요. 조세는 나라의 권한이고 납세는 백성의 책무이나 세율은 민심의 척도이옵니다. 야, 이건 명문입니다. 천한 명문입니다. 조세는 나라의 권한이고 납세는 백성의 책무이나 세율은 민심의 척도이옵니다. 세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율을 높이고 낮추느냐에 따라서 민심이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디 망가진 조세 제도를 재정비하시고 세금으로 혜택을 받는 자가 아닌 세금을 납부하는 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세율을 재조정하시어 백성들의 고통을 들어주시옵소서. 왜 납세자의 권익은 생각하지 않고 세금 내지 않고 세금을 받아 쓰면서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 기준으로 조세 정책을 펴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감성보다 이성을 중히 여기시어 정책을 펼치시옵소서. 뭐 이 대목에도 좋은 대목이 많습니다. 특히 이 대목, 역사는 군왕의 업적을 논할 뿐 당대의 지지율을 논하지 않사옵니다. 부디 정책을 펼치심에 있어 감성보다는 이성을 중히 여기시고 챙기시어 작금의 지지율로 평가받는 군왕이 아닌 후대의 평가로 역사에 남는 패왕이 되시옵소서.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고요. 자, 지금부터 또 새로 제3항
시무 7조의 제3조죠. 명분보다 실리를 중히 여기시어 외교에 임하시옵소서. 이제 외교에 대한 충언을 합니다. 나라의 지정학적 요소와 주변국들의 정세를 간파하지 못하여 한미일이냐 북중러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좌고 우면하니 안전자리는 가시방석이요 이렇으니 키는 제일 작은 것이 작금의 현실이온데 일본과의 외교 마찰로 무역 분쟁을 초래하였으나 이를 외교로 해결하지 않고 정치로 해결하시려 불매운동을 조장하고 양국 관계를 파탄낸 바 여론은 반전되고 지지율은 얻었으나 결국 동북아 안보의 상징인 지소미아가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것은 명분의 외교이었고 중국의 패권주의와 북국 돈왕, 이건 한자로 썼는데 대지돈자의 왕왕자입니다. 대지왕이란 뜻이죠. 북국 대지왕의 핵도발의 엄중함을 먼저 고려하시어 한미일 3국의 동맹을 강화하시며 안보의 기틀을 마련하시고 절치부심하여 국력을 키워 그 길을 이룬 후에야 비로소 아베의 골통을 쥐어받고 고환을 걷어차 진정한 사과와 보상을 취하는 것은 실리의 외교이옵니다. 또한 일본의 의류업체가 연이어 폐점하고 일본의 자동차 업체가 한국 철수를 선언하며 일본의 기업 또한 한국 기업과 거래를 끊고 심지어 농산물과 수산물까지 수입 금지에 처한다니 의류업체 근로자, 매장 근로자, 유통업자, 자동차 업체 근로자, 영업사원, 수리기사, 농민, 어민, 수출입 관련 근로자, 항공사 근로자, 관광사 근로자 등 수많은 백성들의 일자리와 생계가 위태롭게 된 것은 명분이 실리를 앞선 까닭이온데 이는 결국 백성이 다른 백성의 밥그릇을 거듭찬 꼴과 무엇이 다르며 손이 발을 밉다 하여 입을 틀어막아 함께 굶어 죽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사옵니까? 백성이 다른 백성의 밥그릇을 거듭찬다는 것은 이 일제 불매운동을 하면은 결국은 한국 사람 밥그릇 빼앗아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평화와 화해 따위의 허황된 말로 감성에 목마른 백성들을 현혹시켜 실질적인 핵폐기는 안중에도 없는 북국의 돈왕 대지왕과 더불어 성대한 냉면잔치를 열고 결국 구밀복금한 무리들로부터 토사구팽당하여 여기서 구밀복금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입에 꿀을 바르고 배에는 칼을 찼다 이거죠. 입에는 꿀을 바르고 배에는 칼을 찬 그런 무리들로부터 토사구팽당하여 백성의 혈세로 지은 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삶은 소대가리라는 치욕마저 당하는 것은 명분의 외교이었고 국제적 합의에 따라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시고 적극 동참하시어 북국의 돈줄을 막아 서서히 고사시키시며 동시에 한미일 동맹을 굳건히 하여 북국의 돈왕이 스스로 처지를 깨달아 핵개발을 포기하고 시장을 개방토록 하는 것은 실리의 외교일진데 과연 폐하께오스는 외교에 임하시오며 명분과 실리 중 무엇을 택하였사옵니까? 또한 명분과 실리 중 무엇을 얻으신 것이요? 북국과 일본과 중국과 미국 중 무엇과 화친하였으며 작금에 이르러 결국 무엇이 남았다는 말이옵니까? 미국의 트럼프는 미치광이지만 자우민의 이익을 확실히 보호했고 중국의 시주석은 공산당의 수령이지만 중국의 시장경제를 대외로 이끌었으며 북국의 돈왕은 독재자이지만 최빈국의 지위를 핵보유국으로 끌어올렸고 일본의 아베는 굴욕 외교로 이름 났으나 그만큼 실리는 챙긴다는 평이 있으며 러시아의 푸틴이 장기 집권을 꿈꾸는 건 100중 70을 넘나드는 지지율이 있기 때문일진데 폐하께서는 핵도 없고 백성의 삶은 파탄이요 시장경제는 퇴보하였으며 굴욕 외교 끝에 실리 또한 챙기지 못하였고 또한 지지율은 절반도 채 되지 않으시면서 어찌 장기 집권을 꿈꾸며 독재자의
길을 걷는 미치광이가 되려 하시는 것이 옵니까? 영명하신 폐하, 저들은 폐하의 정치적 신념과 감성의 논리에 귀 기울여 줄 만큼 한가로운 자들이 아니옵니다. 시국은 시급하여 총각을 다투고 늑대와 표범과 호랑이는 굶주려 먹이를 놓고 다투고 있는데 어찌 폐하 깨워서는 한가로이 초원에 풀이나 야금야금 뜯어 삼키고 계시는 것이옵니까? 부디 통촉하시어 안목을 넓게 가지시고 정치와 이념을 외교와 따로 다루시어 실리를 위한 외교에 임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북극 도랑의 핵탄두 아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고 국토를 보존하시옵소서. 어떻습니까? 멋진 말이 여기도 많습니다. 정치와 이념을 외교와 따로 다루시어 실리를 위한 외교에 임하시옵소서. 지금 맹수가 늑대, 표범, 호랑이가 한국을 먹여 치우려고 스승되고 있는데 초원에서 지금 풀 뜯고 있느냐. 이런 조롱이라든지 명분과 실리 중 무엇을 택하였고 명분과 실리 중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고 비핵화 사기극은 들통이 나고 했다는 문재인 외교의 파탄 위선을 폭로하는 글이 제3조입니다. 3조. 제4조는 요 다음에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제4조가 아주 재밌습니다. 제4조의 제목은 인간의 욕구를 인정하시옵소서 하는 대목인데, 이건 제가 읽다가 하도 웃어가지고 배가 아플 정도입니다. 꼭 조지 오웰슨 동물농장과 같은 해악과 익살이 있는 제4조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렸는데, 이걸 읽은 청와대 직원이 이건 숨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지워버렸습니다. 그 대신 그 인터넷으로 이 주소를 치면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썸네일에 그 주소지를 적어 나왔으니까 직접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셔도 되고, 조갑제닷컴에 전문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 글은 아마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처럼 이 문학화된 글, 문학 중에서도 최고의 문학이 해학입니다. 해학. 이 해학적인 글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악마는 조롱을 견디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